부산시청 유도부의 새벽 훈련. 겉으로 보기에야 다른 선수들과 하나 달라 보일 것이 없는 성훈 씨. 그러나 성훈 씨의 고향은 이곳 한국 땅이 아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라난 제1교포 4세. 그래도 굳이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고집하는 성훈 씨. 일본 유도계에서 꽤 촉망받는 기대주였던 그가 일본을 떠나 이곳 한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유도 하고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유도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유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훈 씨가 부산시청팀에 합류한 것은 2달 전. 같은 유도긴 해도 일본 유도와 한국 유도는 훈련 방식에서부터 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서도 성훈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매일 아침 1시간 반씩이나 계속되는 이 새벽 훈련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도복 훈련을 위주로 할 뿐 이런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뒷심이 부족한 것이 약점인 성훈 씨가 힘을 위주로 하는 한국에서 유도를 하려면 체력 보강을 위한 이런 훈련은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새벽 훈련이 끝나면 아침 식사. 성훈 씨는 생활은 부산시청 유도부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단원은 아니다.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집을 떠나올 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였다. 그러나 정작 2달 동안 생활하면서 음식으로 인한 불편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집에서도 즐겨 먹던 김치 덕분인지 웬만한 한국 요리는 다 입에 맞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성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항상 만들어 판다고. 아까 그 근방에서 예. 김치찌개는 집에서 엄마가 곧잘 만들어주시던 요리이기도 하다. 성훈 씨 아버지는 제1교포 3세지만 어머니는 결혼을 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서울 사람이다. 그 덕에 성훈 씨도 가끔은 엄마가 만들어 드시던 고추장 넣은 매운 요리들을 옆에서 먹어보곤 했었다. 한국 음식이 크게 낯설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니 가서 말하는 거 다 만졌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쪽은 곱새끼는 이거 척 아침 훈련이 끝나면 오후 훈련까지는 자유 시간이다. 사람한테 센파이노 가족 성훈 씨는 오자마자 이 시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침 선배인 병엽 씨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던 중이어서 서로 선생이 되자고 시작한 것이다. 60이고 60명. 아 로쿠시 성훈 씨가 사람들과 이만큼 대화를 하게 된 것도 다 지난 2달 동안 배운 것이다. 한국 노래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아리랑요? 아리랑.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 아리랑 거기밖에 몰라요. 따라야 돼 그러면. 예. 사실 일본에 있을 땐 한국말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 건너왔던 어머니는 어떻게든 일본말을 빨리 배워야 했었고 그래서 집에서도 늘 일본말을 썼기 때문이다. 아리랑 고개를 고개를 어. 고개를 넘어간다. 아 거기 예. 그거 알겠냐? 아리랑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막상 배우기 시작하자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한국말이 늘었다. 고개를 넘어간다. 잘했어. 유도 훈련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동아대학교 유도장에서 한다.
부산시청팀 소속의 유도 선수는 6명뿐이어서 연습을 동아대학교 유도부와 함께하는 것이다. 발령 대기 중인 상태긴 했지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성훈 씨도 유도 훈련은 시청팀과 함께 받고 있다. 성훈 씨는 몸집에 비해 팔이 길어 유도를 하기에 아주 좋은 체격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몸이 부드럽고 동작이 빠르다는 것이 그의 장점. 특히 그가 구사하는 다양한 발기술은 웬만한 유도 선수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특기다. 성훈 씨가 유도를 시작한 것은 3살 때. 유도 선수이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주를 이어받은 덕인지 어릴 때부터 각종 유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유도의 명문인 긴키대학 재학 시절에는 일본의 2대 학생 유도 선수권 대회 중의 하나인 관서 지역 대학 유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대회에서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규모의 시합에는 어디에도 참가할 수가 없었다. 귀화를 하지 않은 제1교포이기 때문에 국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자신의 국적이 문제되지 않는 나라. 결국 성훈 씨는 96년과 97년 우리나라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했다. 96년에는 결승까지 올랐으나 조인철 선수에게 패했고 97년에는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일본 유도와는 다른 한국 유도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런 중에도 작년 대학 졸업반이 되자 일본의 시접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나 한 가지의 단서가 있었다. 귀화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훈 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에서 살았으니까요. 일본에서 살아서 있어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으니까요. 기아 안 하고 여기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유도와는 다른 한국 유도에 적응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지. 일본에서 그 기술을 걸 때 보통 여기 잡잖아, 그죠? 여기 잡으면은 네가 여기 잡는단 말이야, 잡아봐. 이리 잡잖아. 그럼 한국 선수들이 거기다가 이걸 딱 붙이잖아. 그러면 공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기 편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대는 잡아도 이렇게 뿌리치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손이 일로 먼저 와서 이게 잡든지 해가지고 등을 깊이 잡으라고, 이거를. 알겠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한번 해봐. 왼쪽 잡고 하니까. 한국 유도와 일본 유도의 잡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잡기. 밀어주고, 이 손을 밀고 양쪽을 이걸 다 잡았을 잡고 하는 일본과는 달리 그렇지. 한국에서는 상대 선수가 자꾸 한쪽 손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한국 시합에서는 번번이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훈련 때마다 잡기 연습에 치중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훈련을 마친 저녁 시간, 동료들과 함께 시내에 나왔다.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웃기잖아. 올려 이거. 이거 옷이 아니다. 24살의 신세대 젊은이 성훈 씨. 성훈 씨는 운동선수긴 해도 패션이며 외모에 관심이 많다. 시계. 일본에 있을 때부터 쇼핑을 하는 것이 취미이기도 했지만 이곳에서는 시간만 나면 일부러 더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다. 비싸죠, 한국에? 비싸. 일본도 그래요, 비싸요. 그 자신 한국인이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나이가 24살이잖아.
운동하는 시기에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시기야. 예. 근데 이때 잘해야 돼. 24, 25, 성훈 씨가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다. 바로 지금이 때라는 것. 지금을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 성훈 씨는 이번 한국행에 그렇게 자신이 유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걸어볼 작정이다. 일본을 떠난 지 2달 만에 성훈 씨는 다시 일본을 찾았다. 친척 결혼식이 있어 겸사겸사 부모님도 뵐 겸 감독의 허락을 받고 특별히 시간을 낸 것이다.ただいま 아유, 진짜 오래간만이네. 고생을 어떻게 많이 한 것 같아. 살 많이 빠졌어? 아니요. 아, 지정아. 아유, 오빠 왔다 얘. 일본에 있을 때도 훈련 때문에 합숙소에서 생활하느라 집을 자주 떠나 있기는 했지만 2달 동안 집을 떠나 있기는 처음이었다. 아니요. 살 안 빠졌어? 예. 그때 거기 생활이 어떠니? 밥도 맛있고, 짜고 맵고. 예. 김치도 없고 맛있고. 오랜만에 아들을 본 어머니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들 거기 다 있고 예, 있어요 같이. 친구들 다 좀 새겼어? 예. 그 시청팀에서 같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처음 성훈이를 보낼 때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었다. 도 있고. 아무리 뿌리가 그곳이라 해도 성훈이에겐 이국이나 다름없는 나라가 아닌가. 9시, 10시 일어나. 그랬는데 생각보단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 가지 있어요. それ終わってから試合は? 그런데 모처럼 만난 여동생이 성훈 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また後から17時な、ジュニアの試合あってんけどな、お前はあれ試合前に、前の試合で成績良かったから出れるはずやってんけど、あれ国籍がちゃうから出られんかって、お兄ちゃんもそうやってん。そうや。ジュニアとあとその全日本のやつとかも全部出られへんやん。それしゃあないやん。だけど韓国の国体出れるから。 실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귀화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전국 시합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성훈 씨도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번번이 경험했던 일을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여동생도 겪고 있는 것이다. 선수권 대회라든가 그런 거는 일본 사람이 못 나가고 한국 성훈 씨도 매번 경험했던 일. 그럴 때마다 성훈 씨는 평소에는 잊고 지내던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곤 했었다. 매번 그런 일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성훈 씨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やるやろやるときは 그치? 울지 말고 운 거 泣い 많고 てへんって、 울지 마 아이고 무슨 성훈 씨와 가족들로 하여금 주저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만든 것도 바로 그런 기억들이다. 언제는 2학년 때 그 종이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해서 나 이번에 나가는데 그래서 아 그러니 그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가지고 이제 이름 쓰고 뭐 하고 사진 붙이고 가는데 아침에 또 오토바이 타고 숙소에서 막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 그러더니 저 얼굴이 조금 이상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뭐 어쩌다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시험 못 나가 그래서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뭐 못 나가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이 국적이 조금 걸리는구나 그래서 못 나가는구나 그래서 막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참 흥분이 되더라고요. 속도 상하고 아들한테 그 속상. 성훈 씨를 유도의 길로 이끈 최초의 스승인 아버지. 유도 선수 출신인 성훈 씨 아버지는 현재 오사카 시내에서 접고런을 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성훈 씨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는 유도다. 그의 현재 유도 실력은 아마추어 6단.
유도 대회 일정을 빽빽히 붙여놓고 요청이 있으면 만세를 젖히고 심판으로 나간다. 70년대 초 그 역시 제1교포 대표로 우리나라 전국체전에 참가를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었다. 그 당시 그의 꿈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타는 것. 그러나 그만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그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대신 그때 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성훈 씨 어머니도 당시 수영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연은 그렇게 한국에서 맺어졌다. 아버지. 예. 어릴 때 유도를 가르칠 때는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 예. 그러나 이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 부자간 정이 각별하다. 여보 집에 끝나고 왔어요? 예. 아버지는 성훈 씨의 한국행을 누구보다 기뻐했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달라는 부탁을 하며 자신을 보냈었다. 두 달 만에 성훈 씨가 돌아왔다고 저녁 식사에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이 다 모였다. 요즘 제1교포 사회에서는 귀화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한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훈 씨 친척 중에는 귀화를 한 사람이 없다. 편하고 쉽게 살기 위해 고향까지 접어들 수는 없다는 것이 성훈 씨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각이다. マッチ棒みたいな頭してたら連れてってくれるから 유도 문제가 아니고 유도 생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유도 생활도 끝나고 또 저기 고향은 뭐 제주인데 또 일본 사람 되면은 뭐 고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제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제일 가면 기쁘고. 예. 그런데 왜 여기서 생활하면은 일본 사람 되는 게 더 간단하고 사비도 없고 괜찮은데 그런 거 생각해서 뭐 그런 사별을 그런 것 위해서 지고 자기가 맡겼대. 그런 그 맡겼대 그 기하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 뭐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못하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이고,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국정 문제로 시합에 나가지 못할 때면 성훈 씨는 차라리 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그 생각은 버렸다. 일본이 아니어도 길이 있다는 생각은 그를 참 든든하게 했었다. 다음 날 성훈 씨는 자신의 모교인 긴키대학을 찾았다. こっち日本から持っていった少しのお金でまだ 자신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지도해 주었던 스승인 오카 감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긴키대학 유도부는 전일본 대회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할 정도로 유도의 명문이다. 이 유도부의 총감독인 오카 선생은 성훈 씨가 한국행 얘기를 했을 때 귀화를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쪽이 나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귀화를 하지 않으면 시합 출전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例えば帰化すれば、日本の試合に出れますね、オールジャパンと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ら、でも本人がね、それを求めませんでした。自分は韓国に行きたいんですと、だから韓国で頑張りたいという、これは本人の考えですから、それを尊重してね、柔道は同じですから、どこでやったって。 성훈 씨의 확고한 의지에 성훈 씨의 재능을 아꼈던 오카 감독도 격려를 하며 그를 보내주었다.
어때? 일본에 간 지 일주일 만에 성훈 씨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자, 들러 나와. 이번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짐까지 다 챙겨왔다.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전까진 일본으로 가지 않을 작정이다. 성훈 씨의 목표인 국가대표가 되려면 모두 3번의 선발전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첫 시합이 올 11월이다. 대단히 되시니까. 부산에 온 다음 날 성훈 씨는 유 감독과 함께 부산 유도회 사무실을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온 지 2달째였지만 아직 부산시청 입단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였다. 유도회 정회장은 성훈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합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부산시청으로 오는데 중간 역할을 하기도 했던 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단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의논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지금 숙소에 있는데 불편한 건 없나? 불편한 거 없고. 성훈이가 지금 보조 등본상으로 등본을 떼기는데 등본상에 준비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지난번 옛날 그 선수를 스카우트한 문제 일도 있고 하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서 앞뒤로 씹어서 선발되도록 거기에 시청 선수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고. 내가 세계 선수권대 단장. 부산시청 유도부원은 공무원이라 신원 조회가 까다로운데 제1교포가 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제일 먼저 성훈 씨는 일본에서도 제1교포라는 이유로 많은 일들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일도 잘못될까 봐 내심 걱정이었다. 세계 선발이 돼. 그리고 자신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제1교포라는 것이 한국에서조차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착잡하기도 했다. 73kg에 완벽하게 너희가 우승을 하고. 일본 땅에서 제1교포라는 것이 문제가 될 때마다 떠올렸던 땅 한국.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곳. 이 땅에서 자신의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보는 것은 성훈 씨의 오랜 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날 못다 이룬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온 성훈 씨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까지 다른 생각은 않기로 했다. 다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린 헤매게 된다. 여기 평생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자이니치,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왔다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제1한국인과 그 후손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몇 년 전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는 자이니치의 기화.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문제가 나를 여기 일본까지 오게 했다.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에게 과연 자이니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在日っていう人に対しての、イメージ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イメージ持っています？あんまりなんかお友達になりたいです。今そうやって韓国のそういうジュースとかポトフシンキとかビッグベンとかそういうのに今ハマってるので、なんかお友達になって韓国語を勉強したい。在日の人で日本で活躍してる人で知ってる人誰かいます？東方神起とかあとは最近だと東方神起のおじいじゅんが好きです。ハンサムで。 이런 자이니치를 물어보는데 한류 스타로 대답한다. 땅값이 무지하게 비싼 도쿄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건 도장을 세운 사나이. 아유, 반갑습니다. 이야, 일본에서 이렇게 뵙네요. 아유. UFC 데뷔전 이후 한국 언론과 처음 만나는 추성훈 선수. 아직 눈이 빨갛게 나죠. 예. 사실 내가 자이니치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남자 추성훈이자 아키야마 요시히로,
바로 그 때문이다. 최근에 네. 언제 가장 행복했었어요? 이번에 시합을 이기는 그거 좀 많이 행복했어요. 끝났을 때. 네. 그 행복해 하시는 거 봤어요. 예. 너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판정 나기 전까지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좋다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뭐 미국에서 하고 3대 선수는 미국 선수고 그렇게 특별히 크게 이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확하게 그거 판단하면 제가 이기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미국에서 하고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다 섞어서 생각하니까 뭐 이제 이번에는 좀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추성훈은 격투기의 메이저리그라는 UFC 무대에 첫 도전했다. 상대 선수에게 맞아 왼쪽 눈가가 퉁퉁 부었다. 그러나 끝까지 상대를 밀어붙였다. 결국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또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는 섹시함과 솔직함을 무기로 광고주들의 섭외 영순위. 그러나 일본에서는 무시무시한 왕으로 불린다. かなりあると思いますよ。強い選手ですね、やっぱり。はい。人気はあると思いますね。強いなって感じです。それだけですね。強さが出てるから。 추성훈 선수를 실제로 만나보니 같은 남자로서 엄청 부러웠다. 가슴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다. 생일이셨어요? 예. 몇 살이세요? 일본 나이를 34. 34? 예. 그럼 한국 나이 35? 36? 35 되는 건가? 예. 어이, 75년생입니다. 예. 그러면 나이가 많으시다. 그죠? 이거 격투기 선수로서는 조금 많으신 거죠? 예. 결혼은 했어요? 네, 예. 아주 미인하고 결혼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원래 미인 좋아하죠? 이쁜 여자 좋아하죠? 남자는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인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은? 대충 뭐 그렇게 뭐 깊게 뭐가 그런 거는 없는데 뭐 근데 그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냥 감시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추성훈 선수는 한국 스타일에 가까워요? 일본 스타일에 가까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사는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 쪽으로 예, 가까운 것 같아요. 점 같은 것도 그렇고 점. 자이니치들이 모여 사는 일본 오사카. 한국어 간판이나 명패도 자연스러운 곳이다. 1975년 제일 한국인, 즉 자이니치 4세로 태어난 추성훈의 본가도 바로 여기다. 자이니치 3세였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추성훈은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 학교 다닐 때는 일본 이름으로 학교 다녔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키야마 요시히로 그때부터 그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추성훈이라는 이름은 언제 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럼 학교 다닐 때 추성훈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럼 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일단 그 중학교 들어갈 때 아키야마 쓰는지 추성훈 쓰는지 그 결정. 예, 결정해라고 할 때 뭐 선생님이?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일단 거기는 제일 교포가 많이 있는 학교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추성훈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냥 뭐 그냥 한국 사람인데 그런 뭐 추성훈 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3살부터 시작했다는 유도. 추성훈의 꿈은 유도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었다. 1997년 그는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도를 하기로 결심한다. 왜 부산에 가신 거예요? 그거는 그 부산에 있는 그 부산시청의 감독 때는 감독 스카우트 받고 예,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또 더 활동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본 국가대표가 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뭐 기아하는 그런 마음이도 뭐 1%도 안 가지고. 그때는 그래요? 예. 일단 한국에 넘어가서 뭐 한국 대표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100%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는 생각하고 바로. 네, 예, 없었어요. 국가대표는 한 번도 돼보고 싶지 않아요? 예, 예. 지난 2000년 동아시아 유도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추성훈의 꿈은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았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자이니치 4세에게 태극마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열쇠 같았다. 하지만 번번이 애매한 판정패로 태극마크를 놓치고 보니 남은 선택은 바로 기화였다. 바꿔야지. 말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기한 다음에 일본에서 유도해야죠. 이 한국의 파벌 뭐 어느 대학 안 나오는 선수가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내가 여기선 못하겠다. 정말 화가 난다. 그래서 돌아오신 일본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진짜 그거도 있고, 뭐 아니도 좀 지금 생각하면 자기 실력이 더 있으면은 뭐 한국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은 못 하고 일단 뭐 그런 거 있어서 뭐 힘들다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여권이 한국 여권이었죠. 네. 이제 빨간 여권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무 느낌 없어요? 좀 뭐 마음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죠? 수는 줄이 틀리잖아요, 공항에서. 네, 그거 다 틀리고 하는 건 좀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뭐 어떤 마음? 구체적으로 단어를 한번 써봐요. 사미시. 사미시. 귀화해서 아키야마니까 나는 일본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본 선수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 되는 건 어때요? 왜 그렇게? 뭐 그렇게 뭐 일본 사람이 아니요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네. 뭐 거기가 좋다고 해가니까 그쪽에 가고 이거 좋다고 하면은 그렇긴 해요. 예, 그게 하면 좀 사람 그런 거 좀 안 된 것 같아서. 본인은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힘들죠? 아니요. 안 힘들어요? 예, 지금 그렇게 안 힘들고 뭐 그게 뭐 2배 좋다고 생각했는데. 2배로 좋다. 예, 일본 좋은 것도 알고 있고 한국에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있으니까 2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좋은 것들만. 예.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나는 순간 헛갈렸다. 내가 기대한 추성훈은 나는 한국인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인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함께 끌어안는 것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끝내버린 것 같았다. 그러면 후배 선수들이 추성훈 선수에 대해서 추성훈 선수는 어떤 선수다 라고 기억해 주길 원해요. 뭐 격투기도 그렇고 국적이 그런 문제도 그러는데 뭐 파이오니아? 개척자다. 예, 그런 거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구자다. 예. 그렇게 뭐 나라 뭐 한국, 일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 국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미국 가도 괜찮고 일본에 기아해도 괜찮고 만약에 한국에 기아해도 괜찮고
뭐 그런 나라에서 관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도전해라고. 끝까지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예. 수많은 자이니치들이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다가 문화적 차이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들은 결국 추성훈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너무 좋아해.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해.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붙이고 예. 링 위에 올라 나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던 추성훈 혹은 아키야마. 그의 말처럼 자이니치는 반쪽이 아니라 정말 두 배인 것일까? 아니면 두 개의 문화를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인가? 중동부 전선 최전방 육군 15사단 GOP 대대로 가는 길은 커브를 돌 때마다 자동차도 숨을 골라야 할 정도로 꼬불꼬불한 산길입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 추성훈. 강한 남자의 대명사인 그이지만 오늘은 긴장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네요. 자대 배치되는 순간 신병의 마음이 다 그렇죠. 좀 무섭죠. 그래도 운동 많이 하셨으니까 뭐. 예. 운동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느낌. 그런 운동 같은 거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일단 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많이 궁금한 것도 있고. 1박 2일 동안 그는 추성훈 이병입니다. 다행히 함께 전입오는 동기가 있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1살. 저는 89년생 22살. 저는 한국 나이는 35입니다. 좀 아저씨 됐네. 네. 같은 동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늦가기 신병 추성훈의 군 체험은 동기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추성훈 이병이 1박 2일 동안 생활할 곳은 GOP 전방 철책 경계부대. 휴전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된 장소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 그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생활할 소초로 가기 전에 먼저 본부에 들러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관을 첫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병 황효식. 반갑습니다. 예. 이병 한동윤.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대한민국에서 선택된 남자만이 올 수 있다는 최전방 GOP 부대에 전일 왔다. 앞으로 생활하면서 경계 근무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상. 중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같은 시각 그가 생활할 소초가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얘들아, 기상 일어나. 추성훈 이병이 생활할 3분대는 어제 밤샘 경계 근무를 서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자기야, 정신 차려. GOP 부대원들은 밤낮 없이 경계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고 보니 병장님이시네요. 네. 자, 오늘 또 특별한 신병이 오신다고 그러던데. 밖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각오하고 와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신병이 전입 오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얼굴에 기대가 가득하네요. 추이병의 뒷모습도 조금 긴장한 듯하죠.
새로 전 입어 이병 주성훈이다. 막내니까 잘 챙겨주고 잘 가르쳐주기 바란다. 주성훈 이병, 군인에겐 총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잘 다뤄주기 바란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이제 너랑 같이 생활하게 될 112 사수 상명 이수연이야. 예. 반갑다. 예. 살짝 어색해지려는 순간 뽕또 한번. 이 엉뚱한 요청 때문에 추이병의 긴장도 풀린 듯합니다. 이어지는 신고식. 선임들이 추이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종목입니다. 화이팅! 하던 대로 긴장하시고. 손이. 됐어. 중요한 거 아니야. 됐어. 이마 괜찮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겠다. 진짜. 준비. 시작. 야! 잠깐만! 야, 나 네 선임이야! 넘겨. 괜찮아. 힘내. 야, 괜찮아. 어휴, 그렇다고 진짜 넘겨버리다니요. 고맙습니다. 준비됐어? 네. 나는 전투 근육이거든. 큰일 나. 이런 보이는 건 크고 달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추이병. 긴장했어 얘. 힘 빼라 그래. 하나, 둘, 셋. 또 어휴. 더 세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나 오늘 삐만 달라 그래야 돼. 아무튼 반갑다. 앞으로 잘해보세요. 그래도 선임들은 관대하네요. 추이병이 군대에서 맞는 첫 식사 시간입니다. 긴장한 탓인지 밥을 먹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도 이곳에서는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밥 이렇게 넣는데 왜 이렇게 보세요? 아니, 이쪽 왼쪽에다가 다 밥을 해놓고 있어요. 따라 해야죠. 네, 맛있게 먹어. 네, 고맙습니다. 소스. 이거는 몇 개? 돈가스는 2개씩. 2개씩 가져갑니다. 이곳은 젓가락이 없습니다. 포크 숟가락뿐입니다. 젓가락 안 되면 불편하겠다. 예. 근데 젓가락만 쓰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추이병은 포크 숟가락을 쓰는 것이 은근히 재밌는 모양입니다.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자신보다 15이나 어린 선임들을 보며 추이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기원 받는 건데. 김병한테 지금 기원 받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보면 귀엽죠. 부장님 귀엽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추성훈 이병.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당돌한 신병을 처음 봤습니다. 식후 휴식 시간. 알았어. 갑자기 상황실이 분주해집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준비 태세 훈련. 대공초소 전방 500m 지점 미상에 있는 3명씩 끊었습니다. 전원투입니다. 전원투입. 조금 전까지 편안하게 웃던 병사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추성훈 이병의 사수인 이수연 상병은 자신의 준비를 마치고 후임병까지 챙기느라 더욱 분주합니다. 명령이 떨어진 지 5분 만에 대응 준비를 완료한 병사들이 각자 작전 위치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준비태세 훈련은 GOP 전방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함 속에 진행됩니다. GOP는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추성훈 이병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대면했습니다. 같은 땅인데 나라가 틀리니까 진짜 이상한 느낌 많이 받아요. 긴장 많이 되시죠? 예, 긴장도 많고 진짜 긴장 많이 돼요. 휴전 이후 57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눠왔습니다. 오늘도 GOP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남방 한계선에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통문 앞에 수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수색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성 선수 중간 단발. GOP 부대는 실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 작전 총기 점검이 필수입니다. 철책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병사들의 신분은 물론 군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 방탄복이요? 예. 그거 방탄복까지 안에 이렇게 입고 이제 들어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 이등병 때는 이제 이런 것도 처음이고 처음으로 DMZ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뢰 같은 것도 처음 보고 해서 많이 떨리고 많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았습니다. 이 통문이 열리면 대원들은 금지된 땅으로 들어섭니다. (60년) 전에 발발한 전쟁 상황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DMZ.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으로 대원들은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훈련 종료 후 휴식 시간. 3분대가 떠들썩하네요.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내일 있을 소초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추성훈 이병의 역할은 코러스. 하나, 둘, 셋, 넷. 힘들고 외로운 GOP 생활. 하지만 병사들은 군 생활을 즐기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줘라. 잘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슴이 안 모아지는데요? 너무 넓어서. 뭐라고? 너무 많이 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면서 황금 맞췄다. 그런데 또 비상사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지가 가졌어. 빨리 가 빨리. 병사들이 얼마나 빠른지 천하의 추성훈이 꼴찌입니다. 노란 차 앞에 일렬로 선 병사들. 성훈아 일로 와. 에이 뒤에가 있어 일로 와. 성훈 줄 서. 성훈 줄 서. 이거 뭔지 알아? 네, 잘 먹었습니다. 내 군생활이 낙이야. 나 이것만 기다려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들어왔어. 이게 우리의 우리 라면도 들어왔어. 편의점 그런 거지.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GOP 부대에는 PX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황금마차가 찾아옵니다.
추성훈 이병은 난생 처음 보는 이동식 매점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룰이 있어. 왼쪽은 안 봐. 음료수 어렵다. 와우. 여름 생각해서 먹어. 예. 이것도 어렵다. 지난주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황금마차가 못 왔습니다. 2주 만의 만남에 병사들이 들떴네요. 추이병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하나? 아니 더 사셔야 됩니다. 두 개. 이돈은 사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더 사 먹지. 아니 괜찮아. 나 열심히 삽질해서 번 돈인데. 맘껏 써도 되는데. 맘껏 써도 뭐. 콜라. 다음 달에 열심히 자, 어떠세요? 쫓아버린 그. 아유,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뭘 고마워. 원래 넌 내 후임이고 선임이 막 후임 딱 사주고 좀. 불과 반나절 만에 그들은 멋진 콤비가 됐네요. 여기에서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4km. 그러나 누구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의 땅의 세찬 바람에도 GOP 대대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3분대가 야간 근무를 준비합니다. 추이병의 첫 경계 근무입니다. 긴장되긴 하지만 사수가 함께하는 터라 큰 걱정은 안 하는 눈치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7시간 동안 못 나오는데 어떠세요? 어쩔 수 없죠. 가장 걱정되는 거. 추운 거. 추위와 졸음, 오늘 밤 추성훈 이병이 싸워야 할 또 다른 적들입니다. 실탄을 받고 근무 신고를 하고 나면 GOP 대대원들의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됩니다. 종민 후반야 근무장 상병 김성조 도이변 추성훈. 비탈길 외에 산등성에 설치된 계단만도 1000여 개. 병사들은 밤새 오르락내리락 2000개 정도의 계단을 밟게 됩니다. 주 야간 근무팀은 철책 점검을 하며 임무 교대를 합니다. 매일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의 계단을 오르는 병사들. 근무 때마다 산 하나씩을 넘는 셈입니다. 밤이 되니 어디선가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진동합니다. 붕어빵 아저씨는 주임 원사. 고객은 한창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병사들입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붕어빵은 병사들에게 인기 만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아니, 저는 멀리서 인상 좋으신 그 붕어빵 장수 아저씨께서 군복을 빌려입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제가 나가서 붕어빵 장사해도 될 정도로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실력이. 그는 매일 밤 300여 개의 붕어빵을 구워냅니다. 자신의 아들도 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주임 원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기성아, 군대 생활 하는데 힘들지? 예. 그렇지만 그 모든 남자라면 다 군대 와서 나라도 지키고 또 충성도 해보고 해야 이 나라가 중요한 것도 알기 때문에
고생은 잠깐이라고 생각한다. 고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라에 충성한다 생각하고 군대 생활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밤이 깊어지면서 철책을 따라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경계 근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음 초소로 이동하는 밀어내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무자 간 암구호가 오갑니다. 근무자 상병이실. 점령. 고르지 못한 계단에 눈까지 내려 걷는 것도 고역입니다. 이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병사들은 특이사항을 인계하고 다음 초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밤새 경계 근무와 이동을 반복합니다. 정막 속에서 어둠을 응시하며 밤을 새는 경계 근무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런 데서 밤새도록 이렇게 근무를 서는 병사가 있다는 걸 생각해? 예,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도 해놓은 거하고 생각해놓은 거하고 여기 진짜 오고 하는 거하고 좀 한 100% 틀린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틀려요? 그럼 뭐 추운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계단 같은 거 진짜 그런 것도 그렇고 시간 1시간 2시간이라고 했는데도 뭐 말만 1시간이고 진짜 1시간 가만히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 뭐 생각하는 거 하고 말하는 거 좀 완전 틀린 것 같아요. 우주의 모든 별이 모인 것 같은 하늘엔 달이 잡힐 듯 걸려 있습니다. 병사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내 힘으로 가족과 조국을 지킨다는 긍지입니다. 맨날 밤새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무슨 생각 나요? 여기 이렇게 맨날 밤에 서 있으면서 그냥 뭐 집에 있는 엄마 생각하고 밖에 있는 여자친구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밤중에 근무 서고 있으니까 집에 어머니랑 여자친구가 두 발 뻗고 잔다.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고 여자친구도 많이 보고 싶고 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특히 엄마가 제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죠. 엄마 우리 어머니 새벽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 제가 열심히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집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야간 즉각 조치 사격 훈련. 적이 철책에 접근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철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연대장이다. 순찰 중이다. 그래, 고생한다. 병사들을 격려하고 철책을 점검하기 위해 순찰 중인 연대장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수고했는데 대기 쪽으로 가는 건가? 네. 이병. 얼마나 됐었는데?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정도 넘었어? 연대장한테 신고했네? 네. 그래, 해볼만 하니? 네. 공자 이병. 연대장이 늘 메고 다니는 배낭 안엔 그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너네는 내가 내려가고 나면 저 뒤에 따라와. 알았지? 네. 저기 기사니까. 수고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가끔 연대장님이 영도 주시나요? 네. 좋으시겠어요. 가끔 넘어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가시고. 연대장도 병사들처럼
밤새 산 하나를 넘습니다. 정지. 손드럼 쏜다. 누구냐? 연대장이다. 용문에. 연대장 순찰이다. 신원혁인 됐습니다. 수고한다. 쉽지 않지? 활짝 열린 배낭을 메고 연대장이 찾아오면 병사들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도 많이 풀렸어. 나 두고 있어. 안에. 그래, 뭐 특별한 거 없냐? 근데 여기는 과거에도 저기 침투한 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잖아. 네. 해볼만 하세요? 네. 아, 어때요? 네, 힘듭니다. 저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저기서 내려오셨습니까? 예, 저쪽이. 내려왔는데 예. 굉장히 저기 다르죠? 예. 그래서 뭐 운동으로 다져져서 아주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후임병. 자, 일병 확성. 수고한다. 일병 확성. 호흡하는 감사합니다. 잘 거나. 감사합니다. 일병 확성.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레슬러 같아. 그래. 수고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음 초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연대장의 뒷모습에서 병사들은 아버지의 넓은 등을 봅니다. 가장 평화롭지만 결코 평화롭지 못한 GOP. 오늘도 이곳을 그들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근무 후의 샤워. 겨울철 동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만져봐도 되니? 나. 추위병의 근육에 관심 집중. 고참이 등 한번 밀어줄게. 고맙습니다. 제가 근데 뭐 등이 군대장님 등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나 진짜 너무 넓은데. 2인분이네. 야 솔직히 몸이 이렇게 좋으면 밖에서 계속 벗고 다니고 싶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너무 이렇게 그게 하면 좀 너무 이상하게 봐요. 사람. 이상하게 된다고? 예. 야 내가 네 몸이면 나는 옷 안 입지. 나는 옷 안 입어. 네, 고맙습니다. 하루 만에 부쩍 친해진 추위병과 대원들. 먼저 뭐 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려고 하면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내일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라를 그래도 위해서. 저 솔직히 힘들어. 다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보고 그 격투기 선수 대단하고 보잖아요. 대단하다고 뭐 무서운 거 다 한다고 하는 거 하고 제가 다 보고 무섭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같이 잘 보니까 충분히 대단합니다 몸이. 충분히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GOP에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잠든 시간에도 홀로 깨어있기 일수인 취사병이 새해 소망을 담아 떡국을 끓입니다.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선 병사들이 돌아옵니다. 총기를 점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병사들.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밤낮 바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또 쉬셔야죠, 빨리. 네. GOP의 겨울은 눈과의 전쟁입니다. 조금만 쌓여도 병사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빗자루. 많이 해본 솜씨네요. 집에서 눈 많이 쓸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처음이에요. 이러면 사는 동네는 눈이 안 와요. 예. 군대 와서 눈 치워 보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추위병의 GOP 1박 2일은 모든 것이 난생 처음이네요. 오늘은 소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대원들은 잘생긴 얼굴을 검정칠 분장으로 감추는 중입니다. 요시모토상으로 가. 괜찮네 이거. 괜찮다. 됐다 또 누구? 틈틈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제10회 소초의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상휴가증은 3장. 4박 5일 휴가증. 병사들에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장기자랑은 군대원 전원이 함께 준비합니다. 대원 간 단결의 장이죠. 우리 지금 만나. 심사위원석 반응은 아주 좋은데요. 3분대의 장기자랑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15사단 GOP 대대. 여기서 추성훈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제 나라죠. 저 나라고. 그냥 한국이 제 돌아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무조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마음이 좀 진짜 아프죠. 같은 인간, 같은 민족. 다 전쟁 같은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시태세를 유지하는 곳 GOP. 그곳엔 밤낮을 잇고 근무하는 진짜 사나이들이 있습니다.